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어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희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다들 이번에 해송중 3학년 기말고사 대비 파이널 모의고사 잘 보셨나요? 네, 문제 난이도가 조금 어렵던데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먼저 7번 문제는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꼭 알아야 될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 먼저 첫 번째는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확률에 대해서. 자, 다들 잘 기억하고 있겠지?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자, 이걸 확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이에요. 중근을 가질 조건. 자, 다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돼야 되겠지. 자, 그쵸? 그럼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제를 읽어보면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먼저 나온 눈의 수를 A, 자, 두 번째로 나온 눈의 수를 B, 마지막으로 나온 눈의 수를 C라고 한대. 이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 ax의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는 0이 중근을 가질 확률이 알고 싶대요. 그럼 먼저 첫 번째로는 자, 문제에서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우리 아까 봤듯이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예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주사위를 3번 던진다고 했으니까 주사위는 6까지 있죠. 그럼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 두 번째로 나올 경우의 수도 6,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올 경우의 수도 6이라고 하죠. 그거 분해 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는 0이 중근.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미 분모는 구했으니까 중근을 가질 경우의 수만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자, 중근을 가지려면 아까 봤듯이 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b가 2b가 되기 때문에 제곱하면 4b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다가 a랑 c까지 곱해주면 ac는 0이 되는 거예요. 다시 ac는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정리를 해볼 건데 선생님 같으면 양변에 미리 4를 나눠줄 것 같아요.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는 0이 되고 따라서 우리 b제곱만 여기 놔두고 넘어가면 b제곱은 ac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있다는 걸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b 대신에 내가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1을 제곱하면 1은 a 곱하기 c인데 우리 주사위 중에서 곱해서 1이 되는 경우의 수는 1 또는 1일 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b가 2일 때 한번 볼게요. b가 2일 때 b를 제곱하면 4가 되고 주사위 두 개를 곱해서 4가 나오는 거는 1 곱하기 4 되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2 되고요. 마지막에 4 곱하기 1까지 있겠죠. 빠뜨리면 안 돼요, 순서를. 그 다음에 이번에는 b가 3이 된다면 3을 제곱하면 9가 되죠. 따라서 주사위 두 개를 곱해서 9가 되는 경우는 주사위는 1부터 6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3 곱하기 3밖에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b가 4가 된다면 4를 제곱하면 16이 되고 마찬가지로 4 곱하기 4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b가 5가 되면 5를 제곱하면 25, 곱해서 25가 되는 경우는 5 곱하기 5. 그 다음에 마지막 주사위 b가
6이 된다면 6을 제곱하면 36이 되겠죠? 따라서 6 곱하기 6. 자, 이제 더 이상 없죠? 이렇게 경우 셌을 때 자,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예요. 아, 그럼 이제 다시 여기 올라와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최종적인 답은 자, 6을 3번 곱하면 216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경우의 수 8가지 나왔죠? 216분의 8. 따라서 얘네를 8로 약분하면 27분의 1이 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얘들아 7번을 넣어서 이제 11번을 가보자. 다들 시험지를 보고 자, 이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예요. 근데 원래 사실은 중학교 3학년 되면 학교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섞어서 내기 때문에 그 출제 경향을 파악해서 모의고사 문제들을 준비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제 11번 문제를 읽어보면 자, 그림과 같이 A, B의 길이가 A, 그 다음에 무조건 중요해요. 문제를 풀기 전에 앞에 있다고 해서 단순한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이때 BC의 길이가 8인 직사각형 ABCD가 있대요. 그 다음에 점 B를 중심으로 아, B가 중심이네. 그 다음에 점 A를 지나는 원이 선분 BC와 만나는 점을 P, 그 다음에 점 C를 얘도 중심으로 하고 점 P를 지나는 원이 선분 CD와 만나는 점을 Q라고 하면 돼요. 이때 사각형 ABCD의 넓이가 4분의 79일 때 A의 값이 알고 싶대요. 그럼 먼저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포인트는 자, 선생님도 이 문제를 학생들한테 가르쳐 봤는데 가장 많이 틀리는 이유는 마지막에 10까지는 쓸 수 있는데 문제가 너무 인수분해가 복잡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꿀팁까지 알려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먼저 우리 AB의 길이를 A라고 한다 그랬기 때문에 난 여기다가 미리 A라고 줄게요. 근데 반지름의 길이는 같죠? 따라서 PB도 길이가 A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BC의 길이가 8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PC의 길이는 그러면 8에서 A를 뺀 8-A가 되겠죠. 그 다음에 C도 중심이었기 때문에 QC의 길이도 8-A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보기 전에 첫 번째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지금 A, P, Q, D에 대한 넓이를 줬죠. 그럼 우리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하고 보니까 저 A, P, Q, D의 넓이는 직사각형 A, B, C, D에서 그 다음에 이 삼각형 A, B, P를 빼고 그 다음에 마지막 Q, P, C까지 빼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순차적으로 이 도형의 넓이들을 찾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사각형 ABC. 너무 쉽지? 얘는 직사각형이잖아요. 여기 길이가 A고 BC의 길이가 8이었기 때문에 직사각형 ABCD의 넓이는 8A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ABP의 넓이는 자, 삼각형에서 2분의 1 절대 빠뜨리면 안 돼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해주고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가 여기 A죠. A 그 다음에 여기 높이도 A예요. 따라서 A의 제곱이라고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삼각형 QPC의 넓이는 자, 우리 QPC는 이 삼각형이죠. 밑변의 길이가 8-A고 높이 또한 8-A예요. 따라서 2분의 1 해주고 8-A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첫 번째 식 적었던 거에 바탕으로 한번 작성해 볼게요. 두 번째는 식 작성. 자, 사각형 ABCD 넓이 우리 아까 8A라고 구했고 삼각형 ABP의 넓이는 마이너스 빼야 되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A 제곱이었고 그 다음에 삼각형 QPC의 넓이는 마이너스 2분의 1 해주고 8-A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얘를 전개해 볼게요. 8A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 A 제곱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 완전 제곱식 전개할게요. 그러면 64 그
다음에 2랑 마이너스 a랑 8 다 곱하면 마이너스 16a. 그 다음에 더하기 a의 제곱이 돼요. 자, 그럼 얘는 8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a 제곱,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32, 그 다음에 더하기 8a 마이너스 2분의 1a 제곱이 되겠죠. 자, 따라서 자, 마이너스 2분의 1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a 제곱 정리하면 마이너스 a 제곱. 그 다음에 자, 여기 8a, 그 다음에 플러스 8a 계산하면 플러스 16a.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2까지 하면 식이 정리가 돼요. 자, 우리 마지막은 2차 방정식을 풀어볼게요. 자, 우리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6a 마이너스 32가 우리 아까 봤던 사각형 APQD의 넓이였고 그 넓이가 4분의 79래요. 그럼 이거는 4분의 79. 자, 우리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분수가 싫어요. 왜냐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따라서 양변에 4를 곱해서 정리해 줄게요. 근데 우리 여기 마이너스, 최고차가 마이너스니까 나는 차라리 마이너스 4를 곱할게요. 그러면 4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4a, 그 다음에 4를 곱하면 마이너스 4를 곱하는 거예요. 플러스 128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한테 마이너스 4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79가 되겠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79까지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자, 4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4a, 그 다음에 얘가 넘어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79가 넘어가면 플러스 79가 돼서 200 얼마가 될까요? 7이 되겠죠. 이거는 0.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애들 풀려봤을 때 여기까지는 다시게 정리를 해요. 근데 마지막은 못 구해. 그래서 우리 그거는 이쪽에서 한번 인수분해를 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볼게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인수분해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많은데 왜 선생님은 인수분해를 한다고 했을까요? 근데 마지막에 답을 보는 거야. 답이 루트가 없어. 그러면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자, 우리 4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4a, 그 다음에 플러스 207은 0을 풀 건데 자, 우리 숫자가 너무 커서 당황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럴 때 선생님이 주는 꿀팁은 뭐냐면 뒤에 있는 숫자를 소인수분해 해보세요. 자, 그러면 207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우리 자릿수를 다 더하면 9가 되죠. 이 9는 3의 배수죠. 따라서 이 수 자체도 3의 배수가 되는 거야. 우리 1학년 때 했어요. 그럼 얘를 3으로 나눠주면 6, 그 다음에 9가 되겠죠. 잠깐만, 6, 그 다음에 6, 9, 그 다음에 얘를 또 3으로 해주면 23이 되겠죠. 아, 그럼 얘를 9랑 23으로 쪼개볼게요. 그 다음에 4a를 한 2랑 2로 쪼개볼까요? 자, 우리 얘네끼리 크로스로 곱하면 46. 얘네끼리 크로스로 곱하면 9, 2, 18. 아, 우리 이 두 숫자를 더하면 64가 되네요. 근데 64 중간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둘 다 마이너스 붙여줄게요. 따라서 인수분해 해주면 2a 마이너스 9. 이거 조금만 지울게요.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23은 0이고 따라서 a는 2분의 9 또는 a는 2분의 23이 나오는데 선생님 아까 초반에 강조했죠. a는 4와 8 사이예요. 따라서 4와 8 사이에 있는 숫자는 2분의 9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꽤나 판서가 복잡했던 11번을 지나서 이번에는 1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중요한 포인트는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예요. 자, 우리 이건 2학년 2학기 때 배웠죠? 자, 여기 직각삼각형이고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하면 B랑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를 B, A랑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를 A, C랑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를 C라고 한다면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았죠. 작년에 엄청 복잡하게 막 배웠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선생님이 엄청나게 강조하는 내용이죠. 선생님 가르친 애들은 알 거예요. 자연수.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뭐 루트 n의 제곱 더하기 1, 루트 n의 제곱 더하기 2n, 그 다음에 n 플러스 2가 직각삼각형이에요. 사실 이 문제를 딱 보고 자연수랑 직각삼각형을 못 잡으면 아마 문제를 많이 틀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 문제 마지막에 구하는 거 보니까 넓이 구하는 것까지 잘 확인하고 이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기 아까 봤다시피 빗변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여기 지금 따로 길이는 없고 그냥 루트 n제곱 더하기 1, 루트 n제곱 더하기 2n, 그 다음에 n 더하기 2 이거밖에 힌트가 없어. 그럼 우리 빗변은 가장 긴 변이죠. 직각삼각형에서. 그럼 그게 누군지 지금 알아야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아마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누가 가장 긴지를 한번 찾아볼 건데 그냥은 없어. 완벽하게 알아야 돼. 루트 n제곱 더하기 1이 있고 그 다음에 루트 n제곱 더하기 2n이 있고 그 다음에 루트가 아니죠. n 더하기 2가 있어요. 사실 조금 수학적 감각이 있는 학생들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막 대입해서 누가 길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그걸 어떻게 정리하는지 알려줄게요. 먼저 얘는 이미 루트가 씌워져 있네? 그래서 그냥 루트 n제곱 더하기 1로 놔두고 그 다음에 얘는 루트 n제곱 더하기 2n이고 마지막 얘만 루트가 없네? 그럼 얘를 한번 루트를 씌워볼게요. 그럼 얘는 루트 n 더하기 2의 제곱이죠. 따라서 이거 전개해주면 루트 n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4n 더하기 4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누가 긴지를 확인해 볼 건데 이미 n제곱 다 있네? 얘도 n제곱이 있고요. 마지막 얘도 n제곱이 있어요. 그럼 우리 누가 더 긴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1, 그 다음에 2n, 그 다음에 4n 더하기 4밖에 없겠지. 근데 우리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1이죠. 얘가 지금 자연수야. 아, 그러면 당연히 이 1하고 2n하고 4n 더하기 4 중에는 1이 가장 작겠죠. 그 다음에 2n이 오고 마지막에 4n 더하기 4가 와야 되겠죠. 그럼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빗변은 n 더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찾고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야 되겠지. 자, 그럼 직각삼각형이 여기가 빗변 n 더하기 2 여기가 루트 n 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여기를 루트 n 제곱 더하기 2n으로 놔둘게요. 자, 그럼 빗변이 n 더하기 2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n 더하기 2의 제곱이 루트 n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n 제곱 더하기 2n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완전 제곱식 전개해주면 n 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4는 자, 제곱 루트 만나면 사라지는데 n이 자연수고 제곱까지 했으니까 얘는 양수겠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n 제곱 더하기 1로 튀어나오고 마찬가지로 제곱 루트 만나면 사라지는데 n제곱 더하기 2n이 자연수이므로 양수이므로 플러스 n제곱 더하기 2n으로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정리해주면 우리 얘랑 얘 계산하면 2n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2n 있고 뒤에 플러스 1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다 이항하면 여기 n제곱 있었는데 2n제곱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n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2n 여기 4n 있었는데 2n이 넘어오면 플러스 2n이 되고 그 다음에 1이 있었는데 넘어오면 플러스 3은 0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음수가 싫기 때문에 선생님은 마이너스 곱하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은 0이죠? 그럼 얘는 3이랑 1로 쪼개고 얘는 1로 쪼개는데 여기 중간에 마이너스 2지. 따라서 3한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n 마이너스 3 n 더하기 1은
0이죠. 따라서 n은 3 또는 n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문제 첫 번째를 보면 자연수 n이라고 했기 때문에 n은 3이 돼야 돼요. 자, 이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n 대신에 전부 다 3을 집어넣어 줄게요. 그럼 얘는 루트 3제곱하면 9, 그 다음에 3이 6이지. 따라서 루트 1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n 대신에 3을 대입하면 루트 3제곱하면 9죠? 9 더하기 1은 10이 돼요.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이니까 무조건 2분의 1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가 루트 15, 그 다음에 높이가 루트 10.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150이 되죠. 자, 그럼 우리 루트 150은 어떻게 줄일까 보다가 2분의 루트 150은 루트 25 곱하기 6으로 쪼갤 수 있겠죠? 따라서 루트 25가 밖으로 나오면 2분의 5 루트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아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한 문제였던 12번을 넘어서 이번에는 20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20번 문제 먼저 풀어보기 전에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체크 포인트는 두 가지로 적을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a와 b와 c의 부호, 많이들 복잡해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대칭성이에요. 자, 대칭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문제를 풀어보기에 앞서 이차 함수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의, c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단 a, b, c는 상수이다. 그럼 먼저 문제에서 자, 먼저 풀어보기 전에 정리부터 해볼게요. 정리. 자, 이 문제에서 추계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이에요. 추계 방정식 x는 마이너스 1이구나. 그 다음에 부호를 미리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지금 이 2차 함수가 아래로 블록이죠. 아래로 블록이면 여기 앞에 있는 x제곱 앞에 있는 개수인 a는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 c는 진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c는 y절편이죠. y절편은 y축하고 만나는 점이죠. y절편이 여기 있네요. 그럼 0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c는 음수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다들 잘 찾는데 가장 복잡해하는 게 뭐냐면 b를 잘 못 찾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추계 방정식은 여기에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추계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지. 근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마이너스 똑같으니까 플러스로 바꿔주면 2a분의 b가 1이에요. 그럼 1은 양수가 되기 때문에 a와 b의 부호가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a가 양수면 b도 양수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다 정리했고, 그럼 이제 문제를 또 풀어보기 앞서 쌤이 얘기했지. 대칭성이 2차 함수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대칭성은 당연한 거야. 우리 2차 방정식에서 추계 방정식을 만약에 내가 x는 m이라고 하면 추계 방정식이 왜 있어? 이 추계 방정식을 기준으로 딱 접었을 때 둘의 모양이 완전히 똑같아야 되죠. 따라서 여기까지 길이가 같아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다 길이가 같아야 되는 거야. 이게 추계 방정식인데 이걸 애들이 이해는 잘 하고 있지만 문제에서 적용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문제에 적용하냐? 추계 방정식의 x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길이가 2지. 그럼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으로도 길이가 2가 돼야 되는 거야.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더 가면 여기 이 x절편은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기억부터 a와 b를 곱하면 음수이다. 근데 우리 아까 첫 번째 봤지? a도 양수고 b도 양수가 되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하면 플러스가 돼야 돼요. 따라서 기억은 틀렸어요. 기억은 땡, 니은
C-B가 음수이다. 근데 우리 아까 C가 음수였어요. 중간에 마이너스가 있고 B는 양수였어요. 근데 양수에다가 마이너스로 곱하면 음수죠. 그럼 음수랑 음수를 더하면 어쨌든 음수잖아. 따라서 얘는 음수. 그러면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죠. 니은은 맞는 말.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고 니은은 사실 찾기가 쉬워요. 어려운 거는 디귿, 리을, 미음이에요. 자, 디귿을 보면 지금 4a-2b 더하기 c는 0보다 작네. 그럼 나는 여기 지금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4a-2b 더하기 c를 만들어주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저 함수가 4a-2b 더하기 c 모양이 나오지. 그럼 우리 x 대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여기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 사이에 있겠죠? 이쯤을 내가 마이너스 2라고 잡으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얘가 지금 0보다 작네? y값이? 따라서 음수라는 말이 맞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어디 문제집 풀면 많이 나와 있어요. 리을은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야. 그럼 자 2차 함수를 이 모양을 만들어주려면 리을에는 x 대신에 1을 대입해봐야 되겠죠. 그럼 x 대신 1을 대입해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네요. 근데 우리 아까 추계방정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이 x절편 1이었어. 그러면 x절편 1이라는 얘기는 x 대신 1을 대입하면 y값이 0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x 대신 1을 대입했던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라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야. 따라서 리을도 맞는 말, 디귿도 맞는 말, 리을도 맞는 말. 그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 미음. 근데 미음이 이제 진짜 헷갈릴 수 있어. 왜냐면 얘는 그냥 직관적으로 디귿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고 리을은 1을 대입하면 된다고 나오겠지만 지금 미음 같은 경우는 내가 뭘 대입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때는 팁이 있어. 9, 3, 1? 그러면 그럼 x 대신에 3을 대입해볼까? x 대신 3을 대입하면 9a 더하기 3b 더하기 c가 되지. 근데 어쨌든 뭐 3을 대입해보면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럼 1보다 더 넘어서서 3은 한 이쯤에 있겠지.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얘 y값이 양수네? 그럼 얘가 양수니까 맞아.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9a 더하기 3b 더하기 c가 아니고 a 더하기 3분의 1b 더하기 9분의 c인 거야. 그럼 나는 양변에 나누기 9를 해줄게요. 양면을 9로 나눠주면 얘는 a가 되고 9로 나눠주면 얘는 3분의 b가 되고 c를 9로 나눠주면 9분의 c가 되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우리 2학년 때 배웠어요. 1차 부등식에서. 우리 양수로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 변하지가 않죠. 따라서 얘는 똑같이 양수가 돼야 돼요. 근데 미음에서는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얘는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리을 3번이 되고요.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미음이랑 리을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활용할 영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알아두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자, 우리 아까 2차 함수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이 많았죠. 이제 그거는 잘 머릿속에 넣어두고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24번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 문제에서 중요한 이거는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로는 우리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웠어요. 높이가 같은 삼각형의 넓이의 비. 두 번째로는 x절편과 y절편. 자, 근데 학생들이 2학년 2학기 도형을 굉장히 많이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도 조금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자꾸 보면 알다시피 어려운 문제에서는 자꾸 2학년 2학기 도형 개념을 건드려요.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첫 번째 거를 복습해 볼게요. 이거는 2학년 2학기 때 배웠어요. 자, 예를 들어 지금 평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어.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렸네. 그럼 삼각형이 지금 두 개가 나오죠.
그럼 나는 이 삼각형을 S1이라고 하고 이 작은 삼각형을 S2라고 할게요. 우리 원래 넓이의 비를 구하려면 실제로 삼각형을 구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특이한 게 있냐면 우리 이 S1하고 S2 내가 이 S1의 밑바닥 길이를 N S1 그 다음에 S2의 밑바닥 길이를 N이라고 줄게요. 그 다음에 삼각형에서 중요한 건 높이가 있어야 되지. 근데 얘네들이 평행하네? 높이가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S1 대 S2를 구할 거예요. 그럼 우리 S1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주고 밑변의 길이 m에다가 높이 h를 곱해줘야 되지. 그 다음에 S2 같은 경우도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주고 밑변의 길이 n에다가 높이 h를 해줘야 돼. 근데 b잖아요. 2분의 1, 2분의 1 똑같네? 높이 h 똑같네? 따라서 자, 우리 높이가 같은 삼각형의 넓이의 b는 밑변의 길이의 b. 이거는 알아야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x절편하고 y절편 무조건 알아야 되겠지. 우리 x절편은 x축하고 만나는 점. 그래서 y 대신에 아이고야 잠깐만요. 0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y절편은 x축하고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x 대신에 0을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복습을 좀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지울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y는 3분의 2x의 제곱 플러스 3분의 8x 마이너스 3분의 10의 그래프와 우리 아까 복습했었죠? x축이 만나는 점을 a랑 b라고 하네요. 그럼 첫 번째로 a랑 b에 잡혀야 될 힌트가 나왔고 얘는 x절편이네요.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한대요. y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는 y절편이라고 하죠. 자, 여기가 지금 y절편. 그 다음에 점 C를 지나는 1차 함수 y는 mx 플러스 n이 이 그래프가 삼각형 ABC의 넓이를 이등분한대요. 그러면 지금 이 y는 mx 더하기 n이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이등분한대요. 선생님이 아까 복습했던 내용이랑 어떻게 연관인지 한번 떠올려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때 두 상수 m과 n에 대해서 n 플러스 n의 값이 알고 싶대요. 그러면 그 말은 우리는 이 1차 함수를 완벽하게 알아내라는 얘기겠죠. 자, 얘는 x절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c는 y절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한번 문제를 크게 띄워서 볼게요. 재미있게 생겼네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좌표들을 다 찾아내야 되겠지. 그러면 나는 먼저 x절편부터 구해볼게요. 우리 x절편 구하려면 y 대신에 0을 대입해야 되죠? y 대신 0을 대입하면 3분의 2x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분의 8x 마이너스 3분의 10이 0이지. 자, 이번에 3을 곱해줄게요. 그러면 2x의 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10은 0이 되고 한 번 더 이를 약분해볼까요?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는 0이 되네요. 자,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 5는 5랑 1로 쪼개고 얘는 1로 쪼개는데 얘는 마이너스예요. 얘는 플러스 4가 돼야 된대. 그럼 플러스 4가 되려면 밑에한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지. 따라서 얘네끼리 정리해주면 x 플러스 5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0이 되지. 따라서 x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x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x절편 두 개 찾았네. 이 a가 마이너스 5,0. 그 다음에 이 b가 1,0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y절편은 너무 쉽지.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얘는 다 사라지잖아. 그럼 여기 있는 상수 마이너스 3분의 10이 y절편이 되는 거예요. 이 y절편은 0,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c가 지금 0,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1차 함수에서 이 1차 함수도 이 2차 함수에 y절편을 지나네? 그러면 그 말은 이 1차 함수의 y절편도 마이너스 3분의 10이라는 거죠. 우리 이것도 2학년 때 다 배웠어요.
그럼 우리 y좌편이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되려면 n값이 따라서 우리 첫 번째 나왔다. n값이 마이너스 3분의 10이 돼야 돼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은 이미 2차 함수 배우고 있고 y좌편도 기억하고 있고 하면 여기까지 n은 찾아요. 근데 이제 어디를 복잡해 하냐면 아니 어떻게 이 y는 mx 더하기 뭐 n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0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얘가 이상하게 넓이 2등분 하냐는 거야. 아까 배웠죠? 우리 지금 2등분 하려면 얘랑 얘가 넓이가 같아야 돼요. 근데 얘네 둘은 높이가 같지 않아요? 따라서 이 y는 mx 마이너스 3분의 1이 3분의 10이 이 삼각형을 2등분 하려면 밑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두 개가? 따라서 A와 B의 중점을 y는 mx 마이너스 10이 지나야죠. 그럼 우리 두 번째 y는 mx 마이너스 3분의 10이 A와 B의 중점을 지나야 돼요. 이걸 못 찾으면 문제가 아주 산으로 갈 거예요. 문제 풀이가. 자, 그러면 이 A와 B의 중점을 어떻게 구하냐? 이 X 좌표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4죠. 따라서 이 중점은 마이너스 5 더하기 1 해주고 중점이니까 나누기 2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5 더하기 1은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2분의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이 중점의 이 좌표가 자 마이너스 2,0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그 말은 중점을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중점 자리 그대로 자 마이너스 2,0을 지나 대입해 줄게요. 그럼 y 대신에 0을 대입하면 0,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m이 이쪽으로 이항하면 2m은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되죠. 따라서 m값은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문제에서 구하는 거 보니까 m이랑 n을 더하라 그랬지? 따라서 자, 이 문제의 답은 우리 아까 n값은 바로 구했지? 마이너스 3분의 10이고요. n값은 마이너스 3분의 5였어요.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3분의 15가 돼서 답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답이 2번. 네, 이렇게 2학년에서 배웠던 도형 개념들을 잘 기억해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우리 방금 직접 문제에서 도형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했죠. 근데 그게 끝나지 않았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도형 개념이 반영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완전 따끈따끈한 문제야. 자, 이번에 2025년도 3월 모의고사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가 난이도가 꽤 높아. 그래서 선생님 학생들 풀려봤을 때 애초에 이 문제를 다 읽지도 않고 포기했대. 왜냐면 문제가 너무 길거든. 근데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문제가 일단 길면 포기해.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닌 게 오히려 문제가 길수록 고마워해야 돼. 우리한테 주는 힌트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힌트를 하나하나 정리만 잘하면 오히려 이런 문제가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25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y좌표가 서로 같고 제1사분면 위에 있는 두 점 a와 b를 지나는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ax의 제곱 더하기 12ax의 그래프가 있대요. 이 a와 b는 y좌표가 똑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구나.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에 꼭지점이 C구나. 이때 점 C에서 X축에 내린 수산의 발을 D라고 한대요. 이때 점 D를 지나고 이 D를 지나고 그 다음에 3분 BC와 평행한 직선이 그 다음에 이 BC가 얘고 그 다음에 평행하게 이렇게 걷어. 이걸 왜 줬을까? 이때 이라고 할 때 자, 삼각형 CAB의 넓이와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부터 정리해 볼까요?
우리 이차 함수는 뭐 y는 마이너스 ax 제곱 더하기 12ax고요. 자, 삼각형 CAB 대 삼각형 CEB가 2대 7. 갑자기 생뚱맞게 넓이의 비를 줬네요. 그 다음에 삼각형 AOD의 넓이가 18일 때, 이 AOD의 넓이가 18일 때 상수 A의 값이 알고 싶대요. 단 A는 양수이며 그 다음에 O는 원점이고 점 A의 X좌표는 B의 X좌표보다 작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문제를 넘어갈 건데, 자, 또 하나 알고 있는 거 삼각형 AOD의 넓이가 아까 18이었죠? 그 다음에 삼각형 CAB 대 삼각형 CEB가 2대 7이다. 우리가 구하는 거는 A. 자, 얘도 마찬가지로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어요.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평행선과 삼각형의 넓이. 마찬가지로 또 복습을 해볼게요. 얘네 두 개가 지금 평행해요. 그럼 내가 이런 삼각형을 그렸어.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따졌을 때 밑변이 지금 얘가 되죠? 근데 높이는 여기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밑변을 똑같이 얘로 잡고 이 평행선 사이에 걸쳐만 있으면 넓이가 다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해야 돼. 이 문제는 이걸 찾는 게 먼저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 전에 선생님은 항상 이차 함수를 정리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y는 마이너스 ax의 제곱 더하기 12ax가 어떤 a인지부터 볼 거예요. 어떤 a인지를 보려면 꼭지점을 찾아야 되겠지. 우리 꼭지점을 찾으려면 이거 두 개를 마이너스 a로 묶어줘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a로 묶어주면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12, 우리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지? 12의 반은 6이죠. 6을 제곱하면 플러스 36. 그 다음에 내가 플러스 36을 갑자기 해주면 안 되지. 그래서 뒤에 마이너스 36까지 해줄게요. 따라서 마이너스 a는 그대로 놔두고 이거를 지금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x 마이너스 6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36이 나갈 때 그냥 못 나가요. 무조건 앞에 있는 마이너스 a를 걸쳐서 나가야 돼. 그래서 플러스 36a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c가 지금 꼭지점이잖아요. 이 c의 좌표가 6,36a구나. 여기까지 찾았어요.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일수록 문제에서 그냥 주는 힌트는 사실은 없어요. 그럼 우리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이 BC랑 얘가 평행하다며. 그 다음에 삼각형 CAB가 어떤 애인지 한번 확인해보죠. CAB가 지금 얘지. 근데 2차 함수에서 대칭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2차 방정식에서 대칭 축침이 얘야. 그럼 이걸 기준으로 이쪽으로 갈 때 거리랑 이쪽으로 갈 때 거리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러면 지금 이 CAB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대해주면 지금 여기가 꼭지점 C고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러면 당연히 우리 여기 길이 같아지고 난 여기다가 M이라고 둘게요. 그럼 지금 여기가 M이지. 그럼 얘네들의 길이가 아까 같다고 나왔고 직각이죠 여기. 그러면 지금 이 삼각형 ACM과 CMP는 이 변을 공유하고 있고 여기 변의 길이 같고 직각 끼인 것까지 똑같지. 그래서 SAS 합동이에요. 여기서 알아낸 거. 이 삼각형 AMC와 CMB가 합동이구나. 그러면 아까 삼각형 CAB가 2였다며. 그럼 합동이 되려면 삼각형 CMB는 B로 따지는 거야? 1이겠지. A가 아까 2였으니까. 딱 그 반이잖아. 합동이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걸 찾았으면
두 번째, 삼각형 CAB가 어떤 애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똑같이 평행에 우리 아까 배웠던 복습했던 걸 잘 생각해서 한번 볼게요. CB가 이렇게 있어. 얘랑 어디가 넓이가 똑같은지. 근데 어떻게 하면 이 C, 여기 M이었어요. CMP랑 연결될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니까 평행하고 밑변을 CB로 잡고 내가 이렇게 그어주면 얘랑 얘랑 넓이가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냈다. 삼각형 CEB는 이게 두 번째예요. CB는 삼각형 C 그 다음에 D랑 넓이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평행선의 성질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풀기 수월해졌어요. 우리 여기에서 지금 우리 아까 합동인 거 찾아서 CMB가 1이라고, 비율이 여기가 1이라고. 그럼 내가 이거 따로 삼각형으로 크게 이해하기 쉽게 적어줄게. 지금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고요. 내가 아까 여기를 M으로 내렸죠? M. 그 다음 여기가 D였어요. 자, 지금 CMB가 1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CEB랑 삼각형 CEB랑 CDB가 같았기 때문에 CDB는 비율이 7이 돼야 되죠. 그럼 여기까지가 1을 가져갔으니까 나머지 얘는 6을 가져가야 돼요. 아, 그래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 삼각형 CMB 대 삼각형 누구야? BMD. 얘는 1대 6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찾으면 이제 끝났어. 그러면 우리 아까 저번 문제에서 또 봤어. 우리 얘는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높이가 같죠? 그러면 밑변의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야. 넓이의 비가 1대 6이야. 그 밑변의 길이의 비도 여기가 1, 여기가 6이 되는 거야. 아, 따라서 자, CM 대 MD가 얘가 1대 6이라고까지 나와야 돼. 자, 그러면 나는 여기는 CM의 길이를 K라고 줄게요. 그러면 MD의 길이는 6K라고 둘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일단 찾았으면 되게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뭘 안 썼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아까 삼각형 AOD의 넓이가 18이라고 그랬는데 아직 그걸 안 썼네? 근데 우리 아까 첫 번째 구했을 때 꼭지점의 좌표가 6,36a였죠. 따라서 여기 D의 좌표가 6,0인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삼각형 자, AOD에서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주고요. 밑변의 길이 6 나왔죠? 그 다음 높이. 우리 아까 MD를 6K라고 줬나봐요. 그럼 여기가 M이었지. 여기가 6K라는 거 아니야? 여기 직각이죠. 그럼 이 삼각형 AOD의 높이가 6K가 되는 거야. 아, 따라서 높이가 6K. 이게 18. 따라서 2랑 6 약분하면 3이지? 6, 3, 18K가 18이래. 아, 따라서 K 값이 1로 나왔어요. 근데 잊으면 안 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A를 구해야 돼요. 그럼 아까 여기가 K였고 여기가 6K였지. 근데 K가 1이 나왔어요. 아, 그럼 여기 MD까지가 길이가 6이고 그 다음에 CM의 길이가 1인 거야. 따라서 여기 CD의 길이가 지금 7로 나왔어요. 근데 CD의 길이는 이 꼭지점의 Y좌표죠? 따라서 꼭지점의 Y좌표인 36A가 7인 거야. 그러므로 A는 36분의 7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오늘 이번에 파이널 모의고사 5점짜리 문제 해설을 했는데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사실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고등학교 수학에 적응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영상의 좋은 점은 다들 뭐야? 선생님이 했던 내용을, 수업했던 내용을 반복적으로 볼 수 있지. 그래서 여러 번 보면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얻어갈 것들을 잘 챙겨갔으면 좋겠어요. 자, 역시 내신은 영웅이죠.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기말고사 꼭 좋은 성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